나라별 육아휴직 기간.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아름답고도 벅찬 일입니다. 육아휴직이 아이의 발달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수많은 출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적시 예방접종 기회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부부 역시 스트레스를 받고 중대한 삶의 변화를 겪음에 따라 새로운 책임에 적응할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시청하면서 어느 나라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데 앞서 있는지 또는 뒤처져 있는지 알아보세요. 하지만 먼저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서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첫 밝은면 구독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10번 아이슬란드 육아휴직 90일. 아이슬란드에는 333 공식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엄마에게 3개월, 아빠에게 3개월, 그리고 부부 공동 양육을 위해 나누어 쓸 수 있는 3개월 이렇게 주어집니다. 부모는 서로에게 휴직 기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양부모 모두 아이와 동등한 시간을 보내길 원하기 때문이죠. 이 혜택을 누리려면 각 부모가 6개월만 재직 상태이면 됩니다. 더 길어도 괜찮고요. 첫 6주 동안 부모는 원급여의 약 80%를 수령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정부가 지정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9번 벨기에 육아휴직 105일. 엄마들은 최대 15주간의 휴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휴직 후 첫 30일간 원급여의 80%가 지급됩니다. 이후 이 금액은 75%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꽤 괜찮은 금액이죠. 벨기에 엄마들에게 제공되는 최고의 혜택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조기 퇴근을 하며 육아휴직을 사실상 8개월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빠는 단 10일의 휴가를 얻고 그 기간 동안 원급여의 82%만 지급받습니다. 8번 포르투갈 육아휴직 120에서 150일. 부모 중 한 명은 최장 120일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 부모 모두 휴직을 원하는 경우 공동으로 150일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아빠는 반드시 최소 10일에서 15일의 휴직을 사용해 아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입니다. 또한 아빠는 아이 출생 30일 내에 이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써 부모 모두 함께 최대 15일을 육아에 쓸 수 있어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죠. 7번 러시아 육아휴직 140일. 140일의 휴직 기간 동안 엄마들은 원급여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최대 1년 반 동안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원급여의 40%만 지급됩니다. 러시아 육아휴직의 가장 큰 이점은 다출산 시 유급휴가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엄마들은 최대 3년간 휴직을 사용하면서도 보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번 중국 육아휴직 138에서 365일. 중국의 육아휴직 정책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지방 및 지역별로 휴직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138일에서 365일 수준입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낮아 15일에서 30일 정도입니다. 2017년 티벳 지역의 경우 엄마들에게 중국 최장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유급휴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들에게 제공되는 휴가는 30일로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5번 핀란드 육아휴직 162일. 출산 예정 부모들에게 핀란드는 꿈의 나라입니다. 엄마는 출산 약 50일 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16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총 162일이 제공됩니다. 아빠의 경우 육아휴직은 업무일 기준 최장 5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 모두 삶의 새로운 국면에 잘 적응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2016년 이코노미스트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핀란드는 워킹맘을 위한 최고의 나라 3위에 올랐습니다. 2017년 OECD 보고서가 꼽은 핀란드의 인상적인 통계적 사실 중 하나는 핀란드가 학생 자녀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아버지를 둔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핀란드가 성평등을 지원하는 많은 계획을 실천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4번 노르웨이. 육아휴직 245일 이상. 육아휴직 얘기를 하게 되면 노르웨이가 다른 국가들의 부러움을 살기에 분명합니다. 엄마는 아기와 최장 35주의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딘 아기와의 매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월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아빠 역시 엄마의 수입 수준에 따라 아기와 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장 10주의 기간이 제공됩니다. 3번 덴마크. 육아휴직 350일. 덴마크는 엄마를 위한 나라입니다. 엄마는 출산 4주 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14주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원금료가 100% 지급됩니다. 그 14주간 아빠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단 2주간만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양부모는 추가로 32주를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아빠 엄마가 최소 6개월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2번 영국. 육아휴직 365일. 26주간의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추가 26주를 더 사용해 총 52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영국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 뒤 바로 2주간의 법정 의무휴가를 써야 합니다. 즉, 이후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남은 50주의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엄마는 출산 전 조리와 출산 준비를 위해 최대 11주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남은 39주 동안 월급여의 90%가 제공되고요. 정말 큰 이점은 양부모가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급여 인상 대상으로 책정되며 일반 휴가의 수도 계속 누적된다는 점이죠. 1번 스웨덴. 육아휴직 480일. 스웨덴의 소득세는 높을 수도 있지만 육아휴직을 보면 세금이 국민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쓰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총 480일의 휴가를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첫 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이 만료되지 않으므로 괜찮습니다. 휴직 기간에는 월급여의 80%가 급여로 제공됩니다. 엄마에게는 단독으로 18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또한 위험 직종에서 일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드는 업무를 하는 엄마들은 더 많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는 새내기 엄마가 신생아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새내기 엄마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기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193개국 중 육아휴직을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는 단 몇 개 국가 정도입니다. 여기엔 유기니와 미국이 포함되죠. 즉, 미국의 경우라면 무급 휴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 후에도 곧 직장에 복귀하는 부모가 많다는 뜻이겠죠. 밝은면 식구 여러분,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라에는 출산 휴가가 있나요? 부모가 직장에 복귀하기 전 아이와 함께할 시간으로 얼만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